여러분들은 남편이 우리를 질려하고 피하려고 할 때 왜 그런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 있으신가요? 아마 어렴풋이는 알지만 확실히는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남자들은 자신이 아내에게 질린 이유를 절대로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친절하게 이야기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성분들은 의외로 모르는 남편이 아내에게 질리는 3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는 서운함을 자주 표현하는 경우입니다. 소위 말해 징징거리는 경우인 거죠. 아마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순간 남편에게 서운함을 표현하면 절대 안 되는 건가요? 그래도 남편인데 할 말은 해야죠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업종 특성상 아내분들하고만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마음이신지는 100% 공감을 해요. 아내분들께서 남편에게 서운하다고 표현하는 경우는 대단한 걸 바라는 게 아닐 거예요. 대부분 남편에게 자신의 감정을 위로받거나 공감받고 싶으실 겁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는 설령 공감을 못 받는다라고 생각하더라도 내 속에 있는 이야기는 해야 속이 후련할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런 아내들의 모습이 날마다 반복된다면 남자 입장에서는 질린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유는 2가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먼저 남자들은 자신의 아내가 서운하다는 표현을 했을 때 공감 자체를 못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남편 입장에서는 그게 왜 서운해? 그게 이렇게 중요한 문제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건 남편이 남자라서 그렇다라기보다는 성향이나 가치관에 따른 문제일 겁니다. 여성분들끼리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얘기가 전혀 공감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내가 이해를 못한다는 이유로, 공감을 못 해준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여러 번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어떨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똑같은 이야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질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남편도 충분히 우리의 이야기에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남편 또한 우리가 가진 가치관이나 성향이 완벽히 우리가 똑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우리의 서운함을 100% 이해해 줄 수가 없어요. 또 다른 경우는 남편이 우리의 서운함을 이해는 하는데 어떻게 받아줘야 되는가 이걸 모르고 마냥 난처해 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 남편들은 우리가 서운하다는 표현을 막 하고 있을 때 스스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 서운한 건 알겠는데 그래서 뭐 도대체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라고 말이죠. 남자들은 상대방이 서운해하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뭘 어떻게 해줘야 그 서운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고민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서운함을 표현하자마자 기대했던 공감과 위로가 오는 것보다는 이건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너도 지금 잘못이 있어 라는 이야기들만 듣게 되는 거죠. 남편 나름대로는 그게 위로와 공감의 표현인 거죠. 나름대로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우리를 돕고자 하는 거지만 우리는 더 화가 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남편들은 내가 이야기도 들어주고 조언도 해주면서 도와주려고 했는데 왜 화를 내고 싫은 표정을 내는 거지? 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질려버리는 거죠.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남편에게 서운함을 절대 표현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남편이 현재 서운함을 받아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닌데 내가 너무 많이 표현하고 있어서 혹은 잘못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서 이 사람이, 내 남편이 지쳐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 서운함의 표현을 약간씩은 좀 자제하거나 표현하는 방식을 현명하게 조절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남편을 질리게 하는 또 다른 하나는 남편에게 선택권을 주고 나서 참견을 많이 하는 경우예요. 소위 말해 답정녀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남편에게 아이를 봐달라고 하고 우리는 외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외출을 해도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걱정이 되고 눈에 아른거리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두면 남편이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아이를 잘 돌봐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남편은 높은 확률로 핸드폰을 보면서 아이가 혼자 놀게끔 내버려두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외출을 해서도 수시로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뭘 하고 있는지, 아이한테 뭘 해달라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든지 이런 참견들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아이를 제대로 교육해야 한다 이 관점에서는 옳은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남편이 우리에게 질린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다른 주제로 여러 번 또 반복된다면 남편은 집안에서 본인의 선택권이 하나도 없다고 느낄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항상 모든 일들을 검사받고 강요받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 남편에게 뭔가를 맡기고 선택권을 줬다면 그건 어느 정도 나의 주관을 내려놓고 남편이 자신의 방식과 소신대로 알아서 하게끔 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만 남편이 해주기를 원해서 계속 참견하고 또 참견한다고 하면 남편은 질려버릴 거예요. 그럴 거면 너가 알아서 다 해라, 난 손 떼겠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3번째는 불안과 걱정이 많은 경우입니다. 내가 살면서 큰 고민 없이 살았다고 해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지내다 보면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남편에게 이것저것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아이가 이번에 어린이집 적응 못하면 어떻게 하지? 집값 계속 떨어지는데 집값 더 떨어지면 어떡해? 등으로 말이죠. 그런데 아마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대부분의 주제들은 남편이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이거나 어쩌면 일어나지도 않을 그럴 일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 스스로의 걱정과 불안함을 남편에게 지속적으로 표현한다면 남편이 질리게 되는 거죠. 걱정이 많고 불안함을 자주 느낀다면 옆에서 그걸 지켜보는 남편은 자신의 아내가 매사에 부정적이다 라고만 판단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남편은 자신의 생각을 아내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주저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내와 뭔가를 같이 해보자고 하려고 해도 또 멈추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야기를 꺼냈다가는 그 이야기에 대한 수많은 아내의 걱정, 고민에 대해서 남편이 하나하나 대답을 하면서 안심시키고 납득시켜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렇게 걱정과 불안을 지속적으로 남편에게 표현한다면 남편은 앞으로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점점 우리에게 질려갈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떠셨나요? 남편이 아내의 모습을 보고 질릴 수 있는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를 무조건 안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세 가지 경우만 우리가 조금씩 줄여가더라도 남편은 우리를 훨씬 더 가치 있고 매력적인 여성으로 느낄 거라는 건 보장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오늘부터 차근차근 이런 행동들을 줄여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매력적인 여성이 되실 겁니다.